어느덧 전교의 달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선교 사제로 살아오며 이웃에 복음을 전해온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양진홍 신부에게 선교의 보람과 기쁨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상되는 효과와 법적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소록도 천사로 불리던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가 지난달 29일 선종했습니다. 마가렛 간호사를 향한 추모 물결부터 존엄한 죽음을 위한 한국으로의 여정까지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입니다. 40여 년 전 한국에 선교사로 온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양진홍 제랄도 신부를 만나 한국에서 사목하면서 체험한 보람을 물었습니다. 양 신부는 신자들이 스스로 선교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하느님의 자녀로 이끌었을 때 선교사로서 가장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양 신부에게서 들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천령 성체를 하면서 선교사를 꿈꿨던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양진홍 제랄도 신부. 1953년 멕시코에서 출생한 양 신부는 신학생 시절인 1977년 국내에 입국해 1982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 생활 40년이 훌쩍 넘은 선교사제에게 가장 큰 보람은 하느님을 모르던 많은 일을 하느님 자녀로 이끌 수 있도록 신자들을 가르친 일입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서울 자양동 본당 주임이던 시절 가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구 이판석 신부와 함께 신자들을 교육해 본당에 많은 새 신자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신자들도 선교 정신으로 선교 활동을 하도록 내가 모범과 또 가르침,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자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할 때마다 특히 예비자 환연식 할 때 많이 오시거든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냉담교우 회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헐값에 산 딸기와 사과로 잼을 만들어 모든 냉담교우 가정에 전달하는가 하면 잼 만들어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천주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성당에 오세요. 그래서 모든 냉담자들에게는 이제 선물 나누는 거야. 냉담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냉담했던 이유 들어보기, 그 다음에 그 냉담 이제 문제 해결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시기. 그래서 피정 때 냉담자를 많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번 150명 냉담자들이 와서 하루 피정을 하고. 냉담교우를 성당에 초대한 뒤엔 곧바로 단체에 가입시켜야 또다시 냉담에 빠지지 않는다고 양 신부는 조언했습니다. 선교의 이름부터 과달루페 성모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양진홍 신부. 과달루페 성모는 1531년 12월 9일 멕시코 과달루페 테페약 언덕에서 당시 신영세자였던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처음 발현한 뒤 12월 12일까지 5차례 발현한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상 첫 성모 발현으로 인정된 과달루페 성모님은 발현 이후 멕시코 원주민 수백만 명의 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모님 발현 후 과달루페에는 성모님의 요청대로 성당이 세워졌고 지금은 국제적인 성모 발현지로 조성됐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신자가 과달루페 성모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친 뒤 수술을 받고 기적처럼 회복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한 양 신부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메시지를 3가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설명 들으면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역사 배경 들으면은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특징, 생명의 수호자, 복음화의 별, 화해 어머니라고 하면은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살과 낙태, 교회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갈등과 한반도 위기 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에 생명의 수호자, 복음화의 별, 화해의 어머니란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CPBC 이힘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5일까지 사형 대체형벌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우리 형벌제도 하에서는 무의미할 뿐더러 헌법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은 21번째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1998년부터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언제나 첨예했고 어느 쪽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사회를 경악해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제 존치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들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발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국회에서도 조정훈, 서영교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해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높은 데다 무기징역도 두고 있어 절대적 종신형을 둘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형 폐지하자고 그러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었어요. 지금 30년이에요. 30년이고 거기다 또 무기징역이 있는 거잖아요. 독일이 15년이고요. 네. 유기징역이 15년이고 덴마크는 종신형이 없는데 유기징역 상한선 15년이 최고예요. 또 정부안이나 국회의원 발의안 모두 형법에 규정된 형의 종류와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사형, 징역, 금고와 같은 9가지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형은 무기형과 유기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두려면 형의 종류를 추가해야만 하는데 새 법안 모두 이 점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 이 모든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도적인 형 집행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두 번째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절대적 종신형은 수용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2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10월 8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30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0여 년간 전남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보살폈던 마가렛 간호사가 선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2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가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치매 등 지병에 시달리며 현지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낸 고인은 수술 중에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걸로 전해집니다. 고인은 동료 마리안느 스테거 씨와 1966년부터 소록도에 머물며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후 결핵센터와 정신병원
시각장애인 시설을 세우는 등 한센인들의 삶을 위해 헌신했고요. 그렇게 두 간호사는 소록도에서 월급도 또 연금도 받지 않고 공식 근무 기간을 넘어서 평생을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2005년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호련히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두 간호사를 위한 노벨 평화상 추진 운동이 국내에서 펼쳐지기도 했고요. 이 소록도 본당 주임을 지낸 김현준 신부는 이 사단법인 마르안노와 마가렛을 설립하고 이들의 정신을 잇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한센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감사한 마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주일까지 닷새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과 또 전남 고흥군 마리안누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 두 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록도 마을 한센인들도 고인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한 달간 추모 기도를 봉헌하기로 했고요. 앞서 광주대교구는 어제 교구청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영원한 소록도 할매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마가렛 간호사의 장례 미사는 토요일인 모레 고인이 머물렀던 오스트리아 현지 요양원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예, 소록도 할매 저희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한국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은 외국 환자에 대한 기사도 실렸군요. 네, 일면 머릿기사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안락사 허용 스위스 떠나 한국에서 존엄한 죽음 맞은 나탈리 씨. 부제목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안락사 권유 남의 일이 아니다인데요. 예. 이 말기 간암으로 고통받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탈리 씨가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를 떠나서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생명의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 여정을 보낸 그런 사연입니다. 78살의 나탈리 씨는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포기하도록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지난 8월 중순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간암 전문가인 서울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성필수 교수는 이 간 기능 악화로 환자가 이 심한 황달 증세는 물론이고 의식마저 희미한 상태에 있었지만 충분히 치료를 해서 치료해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나탈리 씨는 치료 후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요.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입국해서 이 환자 곁을 지키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도 함께 바칠 수 있었다고 서울 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옥진주 교수가 전했습니다. 나탈리 씨는 이후 갑작스런 폐렴 증세 때문에 지난달 10일 안타깝게도 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예. 아름다운 이별로 환자를 떠나버린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며 보살펴온 서울 성모병원 측에 고인의 이름으로 연구발전기금 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가 많이 실린 것 같습니다. 윤재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 지킴이를 발굴해 격려하는 생명의 신비상.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18번째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생명의 신비상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학술 연구를 장려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대교구가 제정한 상입니다. 공모 부문은 생명과학 분야, 인문사회과학 분야, 활동 분야 세 부문이며 분야별로 본상과 장려상을 시상합니다. 또 각 분야를 포괄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서울대교구장 명의의 기념 상패와 상금 3천만 원, 본상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2천만 원, 장려상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공모기한은 10월 말까지이며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내년 5월 5일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생명주일 미사 중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년 6월에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생명의 신비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할매, 엄마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던 푸른 눈의 간호사,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피던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가 지난달 29일 선종했다는 소식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긴 세월을 헌신과 봉사로 채우고도 혹여 섬 사람들에게 부담일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홀연 고국으로 돌아간 마가렛 간호사. 하지만 소록도를 떠나고도 그 세월이 참 행복했다는 회상을 남기기도 했었죠. 마가렛 간호사의 따뜻한 웃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분향소가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도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는 세상 모든 아픈 이를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신 선생님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는데 오늘은 밤하늘은 유심히 보며 가장 빛나는 별을 찾아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